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었지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에서는 그 내용, 스토리 하나하나 세심한 부분보다는 시사만평을 오늘은 특히 더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와 똑같은 길이 나흘 동안의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하루에 2시간씩 했는데 공화당 전당대회가 2시간 조금 넘긴 날도 있었습니다. 부통령 후보와 대통령 후보가 연설을 한 날이었는데 아마 시간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오늘의 미국에서 또 나흘 동안 공화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전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 민주당 전당대회 그리고 우편투표는 왜 나는 관심도 없는데 저렇게 계속 얘기를 하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고요. 또 다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들어와서 정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에는 경험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바꾸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일들을 중심으로 이제 시사만평을 여러분들께 오늘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슈도 중요하고 인물도 중요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느낌이 중요한 그런 전당대회였습니다. 먼저 이슈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기 규제, 또 이민에 대해서 조금 포용적인 정책을 한다던가 기후 변화를 있는 사실 그대로 껴안고 미국도 세계 다른 나라와 함께 기후 변화에 대처하겠다던가, 아니면 군 통수권자로서 러시아 문제는 지난번에 그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또 그 탈리반을 시켜서 돈을 주고 미군을 살해하고 이러한 그 러시아의 주체라는 것이 지금도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군 통수권자도 중요했고요.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빼놓을 수가 없고 인종차별, Black Lives Matter, 그에 따른 공권력의 사용, 이런 모든 것들이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기 때문에 현 집권당이 아니니까 집권당이 잘한다고 했을 리가 없습니다. 너무 그 당연한 그 민주당의 어떠한 계산이고요. 또 하나 중요했었던 것은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연설자가 전부 투표에 꼭 참여를 해야지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슈별로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요. 우선 첫 번째 시사만평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시사만평 보면은 역시 민주당의 첫날 를 묘사를 한 것인데, 민주당 전당대회 오프닝 나잇이다 해서 그날 앤드류 쿠모가 나왔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존 케이식, 공화당의 전 아이오와 주지사니까 이번에는 공화당조차도 민주당을 지지한다 하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 버니 샌더스, 이것은 버니 샌더스가 연설한 것 가운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미국에서 일상 다반사가 돼서 일어나고 있다는 노멀이라는 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미셸 오바마 여사가 again이라고 했는데 그걸 합쳐보면은 make America normal again, great again이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4년 강조해 왔었던 것 대신에 normal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을 그렇게 4사람으로 꼽았고요. 미셸 오바마의 연설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그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다 보면은 제가 생각하고 예상하고 파악했었던 것보다는 사람들의 반응이 더 좋았다던가 더 나빴다던가 하는 것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미셸 오바마 전 그 퍼스트 레이디의 연설에 관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슈로 보자면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는 다 끝내고 보니까 지금 두 번째 보시는 시사만평입니다. 히스토리, 역사하고 미들 레인. 미들 레인으로 운전하는 것, 미국에서 특히 프리웨이에서는 저도 최근부터 저희 집에서 이제 그 로컬까지 가는 길에 그 프리웨이가 차선이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좀 편안하게 맨 오른쪽으로 가다가 빨리 나가야지 되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미들 레인을 택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중간 차선을 가고 있다. 그게 바로 바이든, 해리스,
카멜라 해리스 2020년 버스다라고 통통거리고 중간 레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사만평. 두 번째와 이어지네요. 이 바이든 후보가 밑에서는 막 불이 끓어오르고 막 그러는데, pay no attention. 주목하지 말아라. 아주 그 좌측에 조금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뒤에 서 있어. 그런 이슈도 뒤에 감춰놔 하는, 커튼 뒤에 있어 하는 건데,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가 보이고 버니 샌더스 후보가 보이네요. 버니의 소셜리즘, 사회주의 하고 있고,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의 뉴 그린 뉴 딜 하는 얘기가 있고요. 카멜라 해리스의 메디케어 for all, 카멜라 해리스도 메디케어 for all을 버니 샌더스와 같이 예비선거에서는 지지를 했었으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 그러한 이슈들은 뒤로 놓고 중간 이제 노선으로 가는 것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보여줬다는 시사만평입니다. 전당대회를 끝내고 나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보다는 외부에서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었던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패기 누난 컬럼리스트도 그렇고 많은, 심지어 민주당 내부 지금 전당대회에 깊이 관여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경제 이슈에 관해서 너무 없었어, 뭔가를 보여줬어야지 됐어 하고 지적을 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는 경제야 라고 그 당시에는 바이든이 후보가 아니면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계속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굉장히 그 자신의 당선을 자신을 하면서 경제 이슈를 끝까지 내놓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바이든 후보가 이 경제 이슈를 내놓지 않았다라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트럼프를 지지했었던 시골의 그 워킹 클래스의 백인들 그쪽에 선거 캠페인에서 가서 조금이라도 이번에는 덜 트럼프 대통령의 투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필드에서는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뉴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 그리고 뭐 꼭 경제뿐만이 아니라 이슈에 대해서 헤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받기 때문에 이슈를 헤비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고요. 월요일부터 이제 보면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 전에는 카멜라 해리스가 전당대회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수락 연설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막상 바이든 턴으로 오고 나니까 카멜라 해리스가 가려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미국에서의 부통령의 위치는 정권을 잡고 나서도 대통령을 보조하고 조력하는 자리이지, 물론 조 바이든 후보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방에 남아있고 얘기를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부통령, 지금은 후보 카멜라 해리스이기를 바란다. 오바마 때도 그랬다.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 사이에 바뀌어서 나중에는 조 바이든으로, 그만큼 조 바이든이 뭔가 해냈다는 얘기가 되겠죠. 많이 돌아갔는데 처음 시사만평 보시겠습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죠, 던져버리고 하는, 공격도 하고 했으니까 그런 해리스 후보의 모습이 보이고, 두 번째는 심지어는 그 마음 좋은, 저 웃는 모습 보세요. 좋은 사람, 좋은 조 바이든 후보도 본인의 큰 그림자 안에 가두고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보면은 그야말로 카멜라가 에너지 부스터 해서 실제로 전당대회 직전 그리고 전당대회 시작 때까지 민주당의 많은 에너지, 열기를 불어넣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조 디카페, 커피는 커피인데 디카페니까 잠 쫓는 역할 못 하잖아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fire up your party, 당신의 파리에 민주당에 불을 붙여라, 이렇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카멜라 해리스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자잖아요. 여자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또 인도계 어머니였고 아버지는 자마이카계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정당에서 부통령이 이런 인종 배경을 갖는 사람이 된다면 처음이고, 이민자의 자녀가 부통령이 된다는 것도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아시아계가 된다는 것도 처음이고요. 흑인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8년이나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게 참 이상해요. 왜 인종을 구분할 때 엄마가 백인, 아빠가 흑인이면 한 사람만 흑인이라도 그 태어난 아이는 흑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통적으로는요. 인구 센서스에는 본인이 뭐 다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는 누가 무엇이라고 한다 한들 흑인뿐만이 아니라 아시아계로서도 최초의 주요 당의 부통령 후보, 이민자의 자녀로서 이렇게 그 아시아계로서 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 그런데 지금 시사만평을 보시면요, 1920년도에는 여성들이 투표권을 그 전에 얻기 위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한 사람의 여성을 1800년대 여성을 불법으로 그 선거를 했다 해서 그 죄가 됐는데 이번에 사면을 했는데, 그 뒤에도 한참 있다 1920년에 미국 여성들이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수인종은 그보다 더 수십 년 뒤에 투표권을 정식으로 갖게 됐는데, 1920년에 이제 여성들이 여권 이런 거 상징할 때 하얀색 옷을 입잖아요. 하얀색 옷을 입고, 이제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그 성화를, 봉화를 네스티 위민에게 주는 겁니다. 카멜라 해리스로 대표가 되지만 한 명은 아니니까요. 네스티, 정말 너무 끔찍해, 구역질나.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에게 쓴 단어고요. 해서 딱 넘겨주는. 그래서 처음에는 카멜라 해리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도 많이 받았지만, 지금 보니까 이 시사만평에서요, 여성들이 완전히 무슨 뭐 날아다니는 양탄자를 탄 것처럼 예전에 그분은 그러셨고 지금은 카멜라 해리스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폭이 아주 넓네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스티라고 지적을 했지만 아마 다음 주 전당대회에서는 카멜라 해리스도 공격을 하지만 이 조 바이든 후보를 상당히 많이 공격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전당대회가 이슈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지만 느낌이 어떤 땐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미국의 작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않는다. 당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마야 엔젤로입니다. 미국의 아프리칸 아메리칸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지성인인 백인들도 존중을 하는, 시도 잘 쓰고 글도 잘 쓰고 하는 마야 엔젤로. 마야 엔젤로가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이뤄냈는지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그때의 그 느낌을 기억을 합니다. 어떤 느낌을 줬는지, 진정성이 있었는지. 이것을 전당대회 나흘 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을 비교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나쁜 점을 부각시키고, 인간으로서 특히 바이든의 많은 좋은 점을 부각시키는데 이게 성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엠트랙에서 누굴 만났는데 어려운 일을 처했는데 어떻게 해서 나중에 이 바이든이 뭐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었을 때요. 정치를 워낙에 일찍 시작했으니까 20대 말에 그랬으니까, 그런데도 나중에 찾아서 전화를 한다던가, 이게 사실은 그냥 장사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고 전당대회를 들어보니까 진짜인 것 같단 말이죠. 아직까지 뭐 뉴욕타임즈에서 조 바이든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 이런 건 없었어요. 후보로 이제 겨우 수락 연설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뉴욕타임즈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오퍼레이트하는 여성은, 엘리베이터 오퍼레이터는 조 바이든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아주 그 따뜻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었던 13살 말을 더듬는 소년이 뉴햄프셔에서 몇 개월 전에 조 바이든 후보를 만났고, 바이든이 뒤를 불러서 나도 말을 더듬는데, 그래서 나도 이렇게 정치 경력이 많지만 큰 소리로 이만큼 많이 연습을 하고 나가 하면서 같이 연습하고 하는 모습. 이 소년은
S자하고 S 하는 거 보니까 V자, W자를 발음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 내내 나를 끌고 다니고 나를 소심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 그것을 나랑 같은 클럽에 있다고, 말더듬이 클럽에 있다고, 나 같은 클럽 멤버야 하는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란 말이야 하고 13살 소년이 연설을 한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대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푸에르토리코에서 사람들이 토네이도가 몰아치고 전기가 끊기고 먹을 것이 없는데 가서 페이퍼 타올을 느낌 없이 던져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사진은 영원토록 기억이 될 겁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겠죠. 그러나 마음 좋은 사람이 다 완벽한 정치인은 아니고, 또 그렇게 무심한 사람이 아주 몹쓸 정치인의 모든 조건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니까 그런 건데, 그런 느낌,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충분히 사람들에게 심어줬고, 좋은 사람이 그리디한 그런 정책을 펼치겠어? 진정성 있게 펼치겠지 하는 정도의 느낌을 바이든 후보가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이든 후보 자신이 수락 연설에서 어둠 대신 빛, 두려움 대신 희망, 반목, 사람들 갈라치기 대신 화합,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굉장히 민주당 전당대회 수락 연설 가운데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 뭐 2,700만 명 정도가 봤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많이 본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연설 잘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바이든 후보의 경우는 위태 좀 잘했으면, 민주당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팍스의 저널리스트, 팍스에서 믿을 만한 저널리스트 크리스 월러스가 했고,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정책 제시가 부족했다는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니스트 패기 누난이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요즘의 미국의 정치를 봤는데, 시사만평 보시겠습니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하면서 무리카 하는 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스펠 자주 틀리잖아요. 해서 빌디어 점점 더러워진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다 지구 깨끗하게 하자고 친환경으로 가고, 지금 캘리포니아주도 역사적으로 제일 화재가 많이 일어나서요, 500군데가 넘는 곳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며칠 전에, 어제 그제였었죠. 전당대회 마지막 날 게빈 뉴섬 주지사가 산불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기후변화 이거 사실입니다, 여기 캘리포니아주에 와서 보세요 하면서 바이든을 지지하라고 연설을 했는데, 그런데 점점 이 트럼프의 아메리카는 더러워지는, 뭐 석탄 떼야 된다고 하고 오일 개발해야 된다고 하고 하는 것이고요. greedier, 자꾸만 옆에서 돈 챙기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사위, 딸,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sicker,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하겠죠.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 아주 잔혹하게 아이들을 어떤 철창에 가두고, 서류 미비자들을,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 어린 자녀들을, 그런 모습. 그리고 더머, 정말 멍청이네요. 보니까 큐아난이라고 써 있네요. 어제 결국은 이 부통령도 큐아난 그런 음모론을 왜 메인스트림에서 다뤄? 라고 얘기를 했던 그 전날 대통령은, 나는 그 음모론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그들도 미국을 사랑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통령 후보는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 큐아난의 음모론 같은 것을 믿는 바보, 멍텅구리 같은 사람이 늘어나는 것, 그게 트럼프의 아메리카다. 또 스왑피어, 더러운 물들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이 사진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린 거 보니까 이방카 같기도 하고 자레드 쿠시너 같기도 하고요, 트럼프의 두 아들 같기도 하네요.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은 뭐 대통령이 돈을 안 받는데요,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1달러를 받는데요, 딸 사위도 그런데요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요, 뭐 10만 달러, 40만 달러 이상 대통령 연봉,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 모든 이것을 이제 지지한다, 이 악몽과도 같은 이러한 모습에 민주당이 지금 이번에 부각시킨 겁니다. 트럼프의 미국이라는 것, 거기에 비해서 이제 바이든 후보가 반대로 나가겠다는 거죠.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나흘 동안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은, 물론 사흘째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여러 가지로 역사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 대통령이 현 대통령을 말하자면 정말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게으르고. 왜냐하면 열심히 좀 그 집무실에서 대통령 업무를 봤으면 하는데 안 보고 하니까. 그리고 어쩌면 능력조차도 없고 본인과 본인 친구들을 위해서만 일하고 돈이 됐건 업계가 됐건 그런 얘기를 그 전 대통령이 현 대통령한테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것을 민주당에서 계속 해달라고 4년 내내 오바마 당신밖에 없어요 하고 기다렸는데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건 오바마 성격이니까요. 꾹꾹 참다가 전당대회에서 한꺼번에 그냥 다, 그것도 말을 이번에는 굉장히 쉽게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연설할 때 보면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던가 어떤 그 철학적인 얘기를 할 때도 형이상학적인 때가 많고, 물론 그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 뭐 교수 같기도 하지만 아주 그 정치인으로서도 세비한 면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4년 동안 민주당이 기다렸던 것을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어느 역대 전직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스타일로 다 트럼프 대통령을, 내가 오늘 가능하면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보죠 하면서 다 풀었다는 것이 저는 놀라웠고요.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 하면은 보통 희망을 말한다, 밝음을 말하고 그러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말뿐이다 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 연설 가운데서 이렇게 다크한 연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키스트한 연설이었거든요. 미국의 위기를 강조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지금 하나하나씩 깨뜨리고 있다, 깨뜨려가고 있다. 이번에 또 재선이 되면 미국의 민주주의 지금도 정말 위험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두움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조 바이든 현 후보가 밝음을, 낙관을, 희망을 말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좀 효율적이었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는 물론 버니 샌더스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네로에 비교를 했었잖아요. Fiddler on the Roof처럼 피들을, 바이올린을 로마가 불타고 있을 때 켰다는 그 하나의 역사.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사람들이 숨지는데 거의 주말마다 갈 수 있을 땐 전부 뉴저지나 이런 골프장을 갔잖아요. 그 전에는 플로리다주로 가다가 플로리다주에 너무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해지니까 코스를 바꿔서 뉴저지로 갔습니다. 그런 네로가 바이올린 킬 때 트럼프는 골프를 친다. 이런 버니 샌더스는 워낙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바마가 그런 연설을 할 때 저는 놀랐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조 바이든의 밝음의 연설이, 이제 어둠은 오늘로 끝입니다, 내가 그 어둠을 밝음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라고 promise you 했었던 것이 이제 대조가 되면서 효력을 충분히 발휘를 했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도표를 하나 해보시겠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전당대회 연사는 오바마가 아니에요. 조 바이든 후보도 아니고 카멜라 해리스는 저 뒤에 있습니다. 이제 본연의 그 부통령 후보 내지는 부통령의 자리로 돌아가는 건데 미셸 오바마입니다. 비교도 안 돼요. 두 번째로 많이 얘기가 됐었던 사람보다 760만 건 소셜미디어에서 미셸 오바마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사람이랑 4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150만 번이 얘기가 됐으니까. 그게 누구냐면 버락 오바마. 그리고 또 조 바이든이 세 번째예요. 이게 주인공이 세 번째입니다. 140만. 그 다음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션 해니티랑 인터뷰하고 날마다 그 동생이 숨졌는데도 이 사람 흉보고 저 사람 흉보고 140만 똑같고요. 그 다음이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13살 말 더듬는 소년 브레이든 해링턴이고요. 100만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은 없어요. I told you. 이건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적당한 예시였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아직도 지난번에 진 것을 저렇게 원통해야 하네라고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은 높은 순위에 안 들고, 그 다음에는 두 사람의 공화당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그리고 샌디 맥케인은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는데 숨진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 조 바이든이 얼마나 당이 다르지만 친했던가. 그래서 존 맥케인이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있었을 때 오바마, 자신이 모시고 있었던 오바마의 시그니처인 헬스케어를 성공시키는데 존 맥케인의 표를 끌었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려고 할 때도 존 맥케인의 표 때문에 없애지 못했다. 이게 우정이고, 우정으로 깊이 미국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당과 상관없이 투표를 하도록 유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화합의 스타일의 정치도 있고 설득하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한 거고요. 샌디 맥케인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니 샌더스, 10번째가 카멜라 해리스가 많이 얘기가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한인 조지아주의 주 하원 의원 세무엘 박을 말씀을 드렸는데 헬스케어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이 세무엘 박도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오픈리 게이인 정치인이라고. 이제 이 정도로 한인들 가운데서도 내놓고 개방적으로 그런 할아버지가 6.25 때 어떤 희망재단인가요? 희망자가 들어가는 그런 재단에 기금을 받아서 미국으로 오셔서 공부를 했고, 여기서 조지아에서 태어난 그런 젊은인데도 민주당이고 한인인데도 공식적으로 게이인데도 그쪽에서 조지아주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역에 따라서 민주당 지역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연방이 아니라 주 하원 의원이 돼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한마디 했었다는 것. 그 사람의 얘기를 제가 조금 못 전해드려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공화당의 턴이 왔습니다. 공화당의 턴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는데요. 한 모금 마셔도 되죠? 여러분들께서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요. 저는 추운 거 싫고 차가운 거 싫은데 얼음 소리는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얼음물은 좋아해요. 그래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바이든이 빛을 말하고 사랑을 말했다면 scary, 두려운 것을 말을 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게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당신은 직업을 잃을 거야. 우울증에 빠질 거야. 미국은 어떻게 되겠어? 사회주의가 되고 말 거야. 이런 형태의 두려움을 충분히 실어줄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에서 좀 얘기하지 않은 바이든의 인격이라고 할까요? 품성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화합에 정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과는 달리 내가 하면 이것도 해주겠어, 이것도 해주겠어, 돈도 주겠어. 유튜브에 어떤 분께서 저는 공화당이에요 하면서 어떤 때는 공화당이지만 강희신 씨 팬이에요 하다가 요즘에는 강희신 씨 적이 됐어요. 완전히 댓글 쓰시는 게. 뭐 그렇게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 성함을 잊었어요. 폴김 선생님이시던가요? 그런데 그분도 그렇게 쓰셨어요. 트럼프만 돼봐라. 조금 있으면 뭐 $1,200 주고 그 다음에 추석 때 보너스로 얼마를 주고 또 얼마를 주고. 돈이 답니까? 그리고 그 돈 여러분들이 세금 내서 받는 돈이세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폴 김 선생님처럼 은퇴를 하셨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내는 세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머니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비록 $1,200짜리에 프레지던트 트럼프라고 이름은 써 있었지만 그렇게 돈이면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광산 걱정할 것 없어. 다시 또 내가 석탄 태우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문제를 많이 얘기하겠죠. 중국 문제 얘기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헌터 바이든 얘기도 할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 둘째 아들이 아니라 바이든 그 후보의 둘째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중국과 일을 했는데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트럼프 대통령 사위도 딸은 지금 돈 굉장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특허권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런 비교를 안 해요. 왜냐하면 모 묻은 모가 모 묻은 개. 예를 들어 여자 문제에 대해서도 또 여자의 남녀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내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에도 저런 사람이 수녀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완전히 감거나 그게 어때서 상대 여자가 잘못됐지 뭐 하룻밤 자고 그만큼 돈 받았으면 많이 받았네 이런 식으로 되지도 않는 그 저울질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해서 중국에 대해서 분명히 바이든 부자를 엮어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바이든 엄청나게 비난을 할 겁니다. 이거 카멜라 해리스 아니야? 하다가 바이든의 수락 연설의 성공으로 이제 확 그 바이든의 포커스를 맞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만약에 정책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것은 아주 그 현명한 전당대회의 하나의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하나는 민주당과 다른 것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는 그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전직 대통령, 살아있는 대통령이 지미 카러는 몸이 아파서 못 왔으니까 비디오가 아니라 오디오 비디오 함께네요. 보여줬고 나머지 빌 클린턴, 뭐 버락 오바마 다 나왔잖아요. 전에 국무장관 하던 사람도 다 나왔는데 공화당에서 오히려 국무장관 하던 콜린 파웰 같은 사람이 민주당에 와서 연설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이전에 공화당 후보였었던 사람이 밋 럼니잖아요. 지금 유타주의 연방 상원의원인 밋 럼니를 오는 것을 원치 않고 밋 럼니도 가는 것도 원치 않고 아들 부시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도 원치도 않고 그런 이게 굉장히 공화당으로서는 좀 불편하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불편해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면서 시사만평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나흘 내내 나가고 그리고 백악관에서 수락 연설을 한다고 하네요. 끝내 그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고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일이고 너무 정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한다고 하고 이렇게 시사만평에서 보여주듯이 바이든은 당신을 아주 불안하게 할 거야. 안전하지 않게 할 거야. 지난번에 그 똑같은 분이 그리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그림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전부 절벽에서 나뭇가지 하나 잡고 있어요. 이것을 바이든이 할 것이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당대회에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어떤 직접 어디 격전지에 가서 캠페인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냥 전통을 지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더 좀 그랬던 것이 원래 현직 대통령은 더 조심합니다. 도전자 당에서 전당대회를 할 때는 현직이라는 그 안정감과 또 현직이 주는 어떤 장점도 있고 또 현직으로서 지켜야 될 품위도 또 매너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격전지마다 쫓아다니면서 또 심지어는 션 해니티와 후보 수락 연설을 바이든이 하기 1시간 전에 인터뷰까지 해서 김빼기 작전.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똑같았네요. 140만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서 소셜미디어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이.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후보는 가만히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게 됐죠. 이렇게 된 바에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라든가 핏 브리지지 같은 경선에 나왔었던 사우스밴드의 인디아나주의 시장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계속 날마다 뭘 맡아서 한답니다. 핏 브리지지 얘기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들어둘 만한 얘기였었죠. 그 사람이 내가 태어났었을 때는 내가 부통령 후보에 나온다는 것은 아예 금지가 됐었던 때다. 그런데 나는 예비선거에라도 나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에 남네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그런데 팍스에서 참 신기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팍스가 여론조사 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해요.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 누가 정신적으로 더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정신적으로 대통령이 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바이든에 대해서 47%가 yes, 39%가 no 했습니다. 그런데 팍스가
민주당 컨벤션 하기 직전에 물어본 거예요. 실수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51%가 대통령이 되기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거든요. 39%와 51%면은 12%포인트. 오히려 바이든 후보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하기에는 정신적으로 맞지 않아 라고 답변한 사람이 팍스가 한 여론조사 결과 많았습니다. 자, 지금 미국 사태를 보여주는 시사만평입니다. 의회는 지금 비행기 가고 있는데요. 요즘 이렇게 나무와 나무 사이에 미국에 이렇게 뭔가를 걸어놓고 이렇게 똑같이 의회 의원들처럼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막 옆에서 뭐 벌레도 날아들고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경제 상황도 있고 코비드 크라이시스도 있고 실업률도 지금 보니까 또 100만 명 이상이 새로 실업수당 청구를 했잖아요. 또 우체국 사태도 있고 하는데 의회는 저렇게 베케이션 가 있다 하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는 시사만평이고요. 그 다음 주에 공화당 전당대회 하니까 당연히 경기부양책 다음 주에 되기가 힘들겠죠. 스티뮬러스, 경기부양책이라는 이 뭐죠? 보트가 아니고 뭐죠? 있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빨간 거. 하도 저렇게 타고 수영을 해본 지가 오래돼서 이름을 잊었네요. 있는데 사람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구해달라고 하는데 안 구해주네요. 지금 이 상태, 현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우체국, 우정국이 왜 문제인가? 지금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많은 주에서 우체국을 지금 고소를 했거든요. 투표와도 연관돼서 또 여러 가지 기계를 치운다고 하고 하니까 시사만평부터 보시겠습니다. 비가 오나? 아니네, 미국 눈이 먼저네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가 아니라 폭염이 몰아치나? 항상 웃으면서 우편 배달부가 뭔가를 배달을 했는데 이건 지금 누군가 한 사람에게 걸려서 딱 넘어지네요. 배달을 못하네요. 이런 모습이라는 거. 그리고 요즘에 아마 우편물이 늦게 배달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주일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우정국에서 여러 가지 변화는 꼭 100% 이 우편 투표를 막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보기는 힘들거든요. 우선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포는 늘어나고 일반 우편물은 줄어드니까 우편물을 수거하는, 계산하는 그런 머신을 치울 수도 있겠고, 공간을 확보를 해서 소포를 더 쌓을 수도 있겠고, 그런 여러 가지도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우편 투표를 하려고 하는 이때 말도 없이 기계를 해체하고 가져가느냐 하는 거죠. 더군다나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체국에서 일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을 본인에게 선거 기부 많이 한다고 물류회사 사장이었어요. 우정국장에 취임을 시켜놓고는 그렇게 하느냐. 그게 이제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요건은 되죠. 어제 상원의 청문회에 출석해서 대통령 나 우정국장 시켜놓고 축하한다는 말 이외에 아무것도 우편 투표에 대해서 말한 적 없어 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트위터나 우편 투표 가짜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편 투표하면 안 돼 하면서 본인이 우정국장을 바꿔놓고는, 그러고는 그 우정국장한테 아무 얘기도 안 했을 성품일까? 라고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메인, 매사추세츠,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에서 이제 우체국을 우정국장과 함께 고소를 했고요. 뭐 가져간 기계도 뭐 돌려놔라 뭐 이런 등등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랬더니 우정국장이 절대로 그런 일 없고 우리 능력 충분하다. 우편투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나도 우편투표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감당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다만 오버타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버타임은 분명히 줄였거든요. 줄이도록 우정국장이 서명도 했거든요. 이 오버타임은
더 많이 늘어나야지 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확진자가 있고 아프고 뭐 이런 사람도 숨진 사람도 우체국에서 나오고 하니까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하원에서 청문회를 하니까 더 힘들 겁니다. 금요일은 상원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우정국장을 지글지글 했지만 공화당이 많이 보호를 해줬고, 그에 비해서 월요일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기 때문에요. 이 시사만평을 보면은 우체국이죠. 머신이에요. 이 우편물을 분리하는 그 머신을 떼어갑니다. 이 트럼프 우정국장이라는 옷을 이렇게 쓰고 있네요. 그래서 선거 이후까지 내가 이걸 떼가기로 하겠어. 왜냐하면 지금 왜 선거 때 떼가느냐 하니까 지금부터는 선거 이전에는 안 떼가겠어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떼간 거는 어쩌겠어요. 한 10% 정도 된다고 하던데 우체통도 없어지고 우체통도 막 넘어져 있네요. 했더니 이게 시사만평은 시사만평이네요. 선거 이후까지는 내가 이거 없애겠어. 뭐 이런 시사만평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번 그 시사만평을 보시면 이 우체통 안에 들어가서 우편 투표잖아요. 이 우편 투표를 다 밖으로 던져요. 손 보니까 대체로 누구 손인지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형국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지금 노벰버 4th에 노벰버 3일 4일에 내가 이 투표는 완전히 그 부정 투표야. 내가 이렇게 지다니 말이 안 돼 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를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 결과가 며칠, 몇 주일 영원히 모를 수도 있다. 지금까지 투표 결과가 영원히 모른 적은 없잖아요. 물론 모든 결과가 완전하진 않겠죠.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전 부통령이나 힐러리 클린턴 전 부통령이 파퓰러 보트에서도 몇백만 표 이기고 공화당에게 뭔가가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줬을 때는 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는 선거인단표니까 그것도 법이니까 존중하면서 물러났잖아요. 그렇지 한 번도 영원토록 이 승자가 가려지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영원히 승자가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지금 미리 자락 깔아두는 발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번 주에 중요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점들이 대통령의 가라앉음의 신호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스티브 베넌이라는 대통령의 그 백악관의 그 수석 전략가가 결국은 대통령 돕는답시고 뉴멕시코 쪽에 그 민간 그쪽에 이제 벽을 짓는 것이요. 이제 연방 정부에서 하는 것 말고 그런 것을 짓는데 돈이 없고 모자라고 하니까 돈 걷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뭐 고펀드에서 돈을 걷었는데 2,500만 달러를 걷었는데 기본적으로 100만 달러를 가졌고 뭐 화려하게 뭘 썼고 경비 뭐 다 지출하고 네 사람인데, 네 사람 가운데 이 체어맨이 스티브 베넌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실질적으로 제일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 참전 용사로서 이분이 팔도 하나 잃었고요, 다리도 두 다리도 잃었고요, 전쟁에 참전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 굉장한 지지자고요. 근데 그 사람은 와이프가 34살인데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보니까 화려한 생활, 이 돈으로 많이 쓰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사기 혐의, 돈 세탁 혐의 등등으로 기소됐는데, 이 스티브 베넌은 나는 길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너무 새드한 일이네 이 정도로 하면서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콜페이지라는 사람이 총책을 맡았던 그런 사람이고요. GoFundMe에서는 지금 이미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에게 600만 달러를 돌려주기 시작했고요. 또 사람들이 먼저 기소가 일어나기 전에 이게 왜 사진을 보여줘, 뭘 보여줘,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쓰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요청을 하고 추적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항상 미국에서 중요한 비리 사건은 뉴욕 지방법원에서 터지거든요. 역시 뉴욕 지방법원 검사가 기소하고 체포했습니다. 이
스티브 배넌이 체포될 때는 커네디컷에 있는 150푸트니까 굉장히 길죠. 뭐 방도 몇 개 있고 뭐 하는 그 바도 웻바도 많이 있고 하는 그런 곳인데, 그것은 이제 중국인 소유였고 그 요트의 그 소유자는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조사를 받아야지 되는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멕시코에 벽사을 뭐 50달러 얼마 이렇게 기부한 돈으로 2,500만 달러를 모은 건데, 그 돈으로 본인들이 썼다는 게 지금 기소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사만평 보면은 스티브 배넌이 있네요. 벽인데 그 벽이 보니까 벽이 온통 돈으로 그냥 다 돼 있고, 그리고는 돈이 중간중간 빠지네요. 또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아닌 것 같네요. 나무에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사과가 하나씩 떨어지네요. 이게 전부 돈과 다 연관된 거예요. 나머지는 러시아 스캔들과 연관됐고, 한 사람은 러시아 스캔들과도 연관됐고, 여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잠자고 돈 주라면 돈 주고 입막음하고 한 그런 일도 하고, 건물 크게 지어놓고 그 플러머 같은 하청업자에게 돈 막 안 주고 협박하고 깎고 한 그런 일을 맡았었던 마이클 코엔 변호사가 있고, 폴 매나포트, 마이클 플린, 로저 스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사임이 아니라 완전히 감형을 해준 그런 사람 얼굴에 뚝하니 이 스티브 배넌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레이티스트 F, 이것보다도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통령에게 좋은 뉴스가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은 항소법원에서도 대통령 측에서 그 세금 보고하는 것이라던가 이런 거 뉴욕 검사가 보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끊임없이 양측에서 서로 이제 뭔가를 그 법과 관련돼서 행동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항소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기해달라고 뭐 9월 며칠까지 한 것을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도 저는 뉴스 수십 년 하면서 처음 봤었던 일입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동생 그 장례식이 있었어요. 해서 이제 대통령 아들, 딸 전부 다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백악관에서 장례식이 치러지는 거,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렇게 숨졌을 때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민간인으로서는 두 번째인데, 민간인으로서 1936년도에 있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었냐면은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자문을 하던 대통령과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네요. 아브라함 링컨, 제가 이 말씀 드리다가 그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 링컨의 바디도 1865년도에 어제 트럼프 대통령 동생이 누웠던 이스트룸에 누웠었던 적이 있고, 1963년도에 존 F 케네디, 동급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과 존 F 케네디. 아무리 자유롭고 그런 국가라도 의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1936년도에는 루이스 호라는 사람의 장례식이 바로 그 이스트룸에서 치러졌는데, 그 당시에는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너 루즈벨트, 이 두 사람의 그 자문이었거든요. 남편과 허스번에게, 대통령과 퍼스트 레이디에게 다 자문을 했었던 사람이 숨졌기 때문에 1936년도에 민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루이스 호가, 그분이 이제 이스트룸에서 이렇게 누워 계셨었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동생은 정치와는 상관없잖아요. 지금까지 한 일은 트럼프 재단에서, 특히 이제 뉴저지주에, 제가 한번 잘못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뉴저지주의 그 애틀란틱 시티에 카지마할 카지노 오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준비 안 해놨다고 그 뒤에 오랜 동안 직접 보호도 안 받고 하다가 2016년도에 선거 캠페인 하면서 화해를 했다는. 그리고 이 사람은 역시 부자들이 겪는 많은 거, 제가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트럼프 재단에서 일하던 여성과 말하자면 어페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와이프와 이혼을 할 때 엄청나게 스캔들이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스캔들로 이혼을 하고, 그 뒤로는 이제 좀 잘 안 나왔죠. 그리고 올해 초에
그 여성과 아마 결혼을 했을 거예요. 올해 초에. 왜 사망을 했는지는 몇 개월 전부터 아팠다고 하고 병원에도 입원했었다고 하는데 사망 원인은 지금 나오지 않았고, 다만 사람들은 뭐 숨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이런 것은 서로 알아서 상식적으로 처리를 해줘야지 되는데, 그런 대통령의 그 카지노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를 했었던 동생이고 많은 그런 그 무리가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사람들의 스팟라이트에서 가리기를 원했었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누워 있었던 곳에 눕혀서 똑같이 장례식을 치르나?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동생일 뿐만이 아니라 나의 베스트 프렌드고, 그리고 그 로버트 그 트럼프는 굉장히 이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야. 나라를 사랑한 사람 전부 백악관에 가서 장례식 치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주말에 한 거죠.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다 끝나고 뉴스룸 좀 한산해질 때 한 것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 시사만평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잘못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꼼꼼하시고 또 저보다 뉴스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적으로는 더 딥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쪽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은 우체국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우체국 문제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공무원으로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코비드-19 그 시사만평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조갑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달팽이, 그러니까 느릿느릿하게 위에도 뭐라고 써 있었대요. 저는 그거 놓쳤었거든요.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테스트 안 한다고, 그것을 제가 정정을 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방송하면서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제이슨 라이트이 그 워싱턴 팀의 풋볼에 제가 주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38살이나 된 사람이 어떻게 주장이겠어요. 사장. 그래서 NFL, 그리고 뭐 주장이 처음은 아니지 않겠어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흑인으로서 선수들은 그렇게 많은데 NFL의 첫 번째 사장이 됐다 하는 거, 이거 정정해 드리고요. 그리고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시사만평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지난주인가 티란이라는 작은 그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어두운 민주주의가 위태롭다는 연설을 했고, 이번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고, 그의 시그니처인 우통 벗고 니들을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하고 움직여 봅니다. 그랬더니 이 백신을 맞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 하면서, 내가 그 백신 내가 자청해서 만날게 하는데, 그 백신에 보니까, 백신 통에 보니까 반민주주의라고 써 있습니다. 반민주주의.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더 깊이 해석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생각을 해왔었던 부분이고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실히 누가 이렇게 표현을 하질 않아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 swamp 해서 정말 더러운 물을, 워싱턴의 더러운 물을 내가 다 빼버리겠어 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는 건데, 스티브 배넌 그렇죠. 마이클 플린 그 러시아와 터키에서 돈 받고 러시아 사람 뒤로 접촉하고, 그 폴 매나포트도 마찬가지고 선거대책 본부장이었는데 또 부본부장이었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내가 이거를 다 이 스왑프를 다 빼버리겠어 하고 트윗하고 전화기 들고 있는데, 스티브 배넌 어레스트. 배넌이 체포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던. 그런데 심지어는 그 신문을 들고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시사만평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물을 빼는 청소를 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한다고 하면서 바이러스 감염자가 치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 그리고 질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와이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두 분에 대한 루머도 많고, 그리고 뭐 대통령의 부인이 될 가능성, 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는 분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루머는 무엇이고 참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내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위켄드 에디션 강희신이었습니다.